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속적으로 물가지수 발표들이 꺾이지 않고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에서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강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Although inflation has been moderating in recent months,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PCE 물가지수가 2%로 내려올 때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다고 연준의 파월 의장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 중에서 지금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상단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채권 투자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할 것인지 경착륙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연착륙이란 비행기가 활주로로 착륙할 때처럼 급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경기 하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뜻으로 경기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말 조만간 다가올 불황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경기 진정책을 쓸 때 경기 후퇴의 정도가 심하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미국 CPI 지수는 고맙게도 내려와줬고 실업률은 최저치에서 고용이 탄탄한 상황에 동시에 앞으로 계속 물가지수가 내려간다면 금리 인상 시기가 길어져도 경제가 버텨줄 것이고 조금의 경기 침체만을 겪고 다시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3월 8일에 파월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앞으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필요하면 계속하고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럼 언제 인플레이션이 꺾일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위해서 실업률은 높아져야만 합니다. 3월 9일 오늘 2월 미국 ADP 민간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월가 예상치인 20만 5천 건보다 24만 2천 명이 나오면서 대략 4만 명 정도가 더 높이 나왔습니다. 왜 빅테크 기업이 그렇게 인원 감축을 하는데 실업률이 안 떨어지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고용지표를 산업군으로 보면 IT 부분의 산업에서의 인원 감축이 전반적으로 총 일자리 수에서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증가한 산업들을 보면 제조업이 전월보다 12,000명에서 19,000명으로 늘었고 레저 산업 서비스 직군이 64,000명에서 128,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헬스케어 서비스 또한 76,000명에서 105,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서비스 직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문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일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고용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2월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7.2%가 올랐고 다행히 1월에 7.3%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임금 상승률로 높아진 물가지수에 더 안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3월 연준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79% 정도로 반영하고 있고 올해 연말 최종금리 전망치도 5.5에서 5.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대안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늘려갈 타이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지금 주식의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인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뭐냐면 미국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는 시점을 장단기 금리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10년물 금리가 높고 2년물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역전되는 것은 확실히 경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유이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나오는 것을 표를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와 주가 상관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경기 침체 구간의 주식은 여지없이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시점마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죠. 요약하자면 현재 상황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을 때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는 시점에서 결국에는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 이제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 대안은 채권에 투자를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30년물 금리와 미국 장기채 TLT의 상관관계 그래프인데요. 장기채 금리가 높을 때 TLT의 가격은 엄청 낮아졌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TLT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사실 저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높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게 말하는 파월의 금리 인상 발언들은 오히려 채권을 매수하기에 참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명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채권을 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있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채권을 모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주식보다 채권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100% 모두 채권에만 올인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자산 배분을 잘 하면서 운영을 하시면 큰 손실 없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